방금 소개받은 박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짓궂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눈이 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긴장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를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몇 분이나 오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참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는 이제 또 용인에서 일부러 또 이렇게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는 수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부러 들으시려고 여러 선생님들이 또 6분이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그 학교에 현직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원이나 경기도 지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뵙게 돼서 이제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가 오늘 원래 대주제는 경기의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의회에서 그 경기도 지역에 사실은 이제 그 항일운동, 민족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의병 연구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히 의병 가운데서도 좀 많이 알려진 분들은 그래도 선양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의병으로 여러 의병이 있지만 용인 쪽에는 이제 이모교 의병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제 활동 내용에 비해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독립유공자로서 포상을 받지 못한 그런 의병이 이제 경기도 지역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의병 연구자는 붙어 있지 않는데 위원회 거기 이제 위원회 한 구성원으로 제가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제가 이제 그 수원대학교 교수로 한 38년간 봉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수원 쪽 의병 이쪽을 조금 이제 저한테 그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별 연구 성과도 없고 이때까지 이제 사실은 수원 지역의 3.1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은 받아왔는데 그 배경과 토대가 되는 수원 쪽 의병은 연구가 거의 30년 전에 단 한 편 개괄적으로 있었고 그리고는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하겠다고 대답은 해놓고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좀 긴장도 하고 또 이 강의안 하나 만드느라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근데 잘 모르는 이야기를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또 좀 짓궂은 날씨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강의 내용이 혹시나 부족할까봐 사실은 이제 제목을 수원 지역 의병 연구라고 하지 않고 수원 지역 민족운동 연구 현황과 의병, 수원 지역 의병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이유가 혹시나 이제 강의안이 조금 부족할까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원 지역 의병만 갖고도 충분히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처음에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원 지역 의병 연구가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면은 기존의 수원 지역에 이제 그 민족운동 연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거 이제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수원 지역 의병이 차지하는 위치나 위상, 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오히려 제목을 좀 잘 달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연하는 내용이 경기 지역 의병과 관련된 첫 번째 이렇게 강의가 되거든요. 2월 달에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지역 의병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도 조금 또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수원 지역 의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서론적인, 개괄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보통 이제 강의할 때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가능하면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경기 지역 의병과 관련된 사진이 한 2장?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사진 역사학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진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사진 역사 분석학이라는 학문을 하나 제창을 해서 제가 이제 옛날 사진들을 보고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경기도 지역의 의병과 관련해서는 워낙 그 사진 자료도 좀 제한돼 있어서 좀, 그리고 이제 자료가 연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좀 제한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의 자료를 좀 갖고 와서 인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뭐 1시간 정도 제가 강의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그래서 강의는 가능하면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여러분이 뭐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방적으로 제 강의만 들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제가 좀 여러분의 질의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거는 뭐 이런 거 같다, 뭐 그런 정도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병 그러면 이 사진이죠. 그렇죠? 맥켄지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 경기도 양평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제가 한국의 어떤 그 구한 말에 1907년 8월 1일 날 군대가 해산되거든요. 그러면서 의병은 이제 뭐 1895년부터 시작해서 을사의병, 을미의병 또는 정미의병, 여러 의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의병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진이 이제 맥켄지가 찍은 이 경기도 양평 쪽 이 사진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뭐 그 여러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같이 사진 역사 분석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진은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예컨대 일단은 이제 그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 무기, 그렇죠? 무기의 종류라든가 무기가 어떤 무기일까? 단순하게 화승총일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뿐만 아니라 이 탄창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대체적으로 모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죠? 복장.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복이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병을 구한말에 일제 저항해서 투쟁했었던 경기 의병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의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징과 특색은 있어요. 경기도 의병이기 때문에 양평 같은 데는 원주랑 가깝거든요. 근데 원주에도 진위대가 있었어요. 광고 군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하고 주로 연결되어 있는 의병부대입니다. 그런 쪽의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대한제국 군대의 약간 의복과 같은, 제복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이제 지역적 특성을 이제 저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한경도라든가 이쪽 지역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병 그러면 홍범도를 많이 생각하시죠? 홍범도는 포수 출신이죠. 근데 그 포수 출신들의 또 사진은 또 이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제가 사진 역사 분석학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는데 다양한 것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어쨌든 간에 중부 지역,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 지역의 의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이고, 특별히는 구한국 군인, 제복, 군인이 직접적으로 의병에 참여했던 것은 군대 해산 이후기 때문에 정미의병 쪽에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병은 의병인데 체포된 의병, 조금 전에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의병이잖아요. 그 의병 사진이 의병의 진짜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포된 의병의 사진들이, 의병 사진은 거의 다 체포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러면서 생동감이라든가 생기가 없죠.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이제 그 맥켄지가 찍은 사진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포된 의병의 사진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 의병 사진 가운데 지금 현재는 이 강화도가 인천에 들어가 있죠. 인천 직화시인가요? 뭔가요? 광역시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경기도에 속합니다. 강화도. 그래서 이제 이 강화도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이 누구냐 하면은 이능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자, 능자, 건자, 이능건 의병인데 이분이 바로 이 이능건 의병입니다. 의병장입니다. 체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앞에 무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지역의 의병장 사진은 이름이 알려진 의병장 사진으로서는 이 이능건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능건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병들이 사용했던 무기, 이 강화도 쪽, 이쪽이 바로 이 무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구한 것은 무기 때문에 이 사진. 제가 쓴 저서 가운데 독립군과 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저서로 내고 싶은 것은 의병과 무기라는 책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입수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무기 사진들을 좀 많이 입수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의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표적 사진이고요. 그런데 이 사진 속에서 여기는 이제 뭐 강화도 쪽에서 잡힌 이제 그 폭도 수계 이능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다 조선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다 우리 의병을 조선 사람이 체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포자락 휘날리며 갓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선 사람도 들어가 있지만 일본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딱 보면 오른쪽으로부터 여기 우향으로부터 소지 순사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부장, 이거 아마도 조선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미즈노 수야 부장, 이 수야 부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손순사, 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일본 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수사들이 조선의 의병을 체포하기 위해서 변복을 한 거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일본 순사들 사진 보면 다 제복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통해서 일본 순사들이 변복을 하고서 조선의 의병을 체포했다. 그리고 체포한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일본 순사복을 갈아입지 않고 지금 조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일반 글에 자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병과 관련해서 사진 작업, 사진을 발굴하는 작업들 있죠. 사실은 생각보다 사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두 우리나라 기관들에서 요새는 DB화해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에는 사진이라고 붙어 있어요. 사진 송부의 것.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조선의 의병들을 잡아서 사진을 일본 외무대신이나 보냈다라는 송부의 건이 있는데 그 뒤에 사진들은 붙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죄송하지만 그런 사진들을 다 빼버려요.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수원 지역의 3.1운동과 관련된 사진 몇십 장이 있어요. 몇십 장이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다 발굴했어요. 근데 발굴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사진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은 거에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수장고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이 사진이라든가 영상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이라도 이러니까 뭐든지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가 사진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진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진이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 빼버려요. 그리고 혹시나 칼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책 가격, 그러니까 보통은 1도로 하는데 책 만들 때 2도 뭐 이렇게 최소한 2도 이상 3도 뭐 이런 식으로 올 칼라가 4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다 빼버려.
예산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불가피성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진 자료에 대한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다. 경기도 의병과 관련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야만 요새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를 봐야 경기의병, 수원의병의 활동 지역을 파악할 수 있죠. 행정구역 개편이요. 우리나라 행정구역.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일본, 1910년에 일본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식 행정구역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14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2100년 후에 2014년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또 개편이 됐어요. 무슨 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미국 스타일이에요. 2014년, 1914년에 일본식, 1914년에 일본식, 2014년은 미국의 형태를 모방. 그 이전의 의병은 1910년, 14년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행정제도죠. 조선시대 때에는 바로 수원부, 그 다음에는 또 남양부, 지금 현재 수원 화성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1914년에 수원군이 됩니다. 남양 수원부하고 남양부가 합쳐져서 수원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군이 된 이유는 3.1운동이고 수원군 이전은 이제 그 의병, 개몽운동 이런 게 되죠. 그럴 때의 수원부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원에는요, 사실은 의병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원군은 팔달산 아니에요? 팔달산에서 의병했다가는 어떻게 돼? 바로 체포돼서 바로 처단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원 쪽에서 의병하려면 어떻게 돼요? 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산. 그러면 남한산성 쪽으로 간다든가 또 안성 쪽에 산들이 있죠. 그러니까 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아니면 광교산으로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병 활동이 되지가 않죠. 의병의 근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러니까 대부도, 제부도. 또는 어딥니까? 영흥도라든가. 이런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 쪽에서 의병 투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산 쪽에서 의병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원 쪽의 의병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경계 지점, 용인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등등 이천, 이런 경계 지역에 있는 산들, 수원 사람들이 그쪽 가서 의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원은 단독 의병이 별로 없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은 그 바닷가 있는 섬 쪽으로 가서 섬 사람들하고 같이 의병 투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단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 뭐?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성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물들이죠. 예? 그리고 여기 여러분 수원 향교 아시죠? 수원 그 도서관 밑에 거기 향교가 있고, 그쪽에가 동네가 매산초등학교가 매산로 쪽이죠. 옛날에 수원문화원은 지금 이사 갔죠. 그쪽에 지금 또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가 딱 있죠. 향교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 둘러싸고 있는 이게 팔달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뒤쪽에 이게 큰 산이 이게 뭐예요? 쭉 있는 거. 예? 그렇죠. 여기 광조산이라고 여기 써 있죠. 광조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 진이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 용인 쪽입니다. 용인 쪽으로, 이쪽은 평택.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도가 여기 건돌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원에 그 카톨릭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건돌산. 이게 건돌산입니다. 근데 왜 제가 특별히 건돌산을 이야기하냐면은 수원에도 일찍 뭐가 들어오냐면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천주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천주교를 탄압하니까. 남양에 남양성지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독 같은 거 만들고, 그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건돌산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수원 카톨릭 대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돌산. 예? 건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별로 주목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다해자 창고창자입니다. 해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해창이라는 지역을 사람들이 거의 주목을 못 하거든요. 해창은 조선 후기에, 조선시대 때 조응이 있죠. 배가 들어와서 거기다 싣고 그 서울로 가는 데가 바다에 있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여기가요, 여러분 제암리는 많이 가보셨죠?
제암리 바로 앞에가 원래는요, 제암리 앞에까지, 발안까지 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가, 큰 배가 들어와서 해창에서 곡식을 싣고 나가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914년 이전에는 조선 후기까지도 이 해창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창이라는 데도 의병투쟁과 관련해서 많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왜 나오냐? 이거 창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창고를 턴다든가. 이쪽이 바로 발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발안은 뻘의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뻘의 안쪽. 70년대까지도 갯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수원이라든가 화성 이쪽 지역은 바다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지역인데, 이 바다에 대한 것이 거의 주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도에, 그 당시 지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바닷가인 거죠. 이쪽이 이제 남양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양 그 홍씨들 많이 살죠. 지금도 남양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남양에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고개가 은짱고개입니다. 은짱고개 넘어가면은 마도면이 있고, 그렇죠? 마도 다음에 이제 송산, 송산에서 서신 이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쪽은 바닷가하고 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보트 대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국제 전곡항이라든가 뭐 등등 이쪽 지역.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원부하고 남양부가 그 당시 이제 수원과 관련 14년 그 행정구역 개편해서 수원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쪽 지역에 대체적으로 의병 활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기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의병이라든가 뭐 거의 무기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 쪽에 의병과 관련된 무기는 아까 이능건 의병 있죠? 그 앞에 있는 거, 뺏은 거. 그 무기 사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호남 지역 의병 사진입니다. 의병의 무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지역 의병. 그래서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근데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의병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또 권총이 있어요. 총이 이제 장총, 소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병 당시에 사용하던 그런 권총들, 네, 화승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의병에 대한 그냥 뭐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 지역 민족운동사 연구 동향, 뭐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3.1운동에 대한, 수원 지역은 3.1운동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1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 인물들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는 이제 수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여기 이제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원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 나해석거리. 그래서 나해석 할머니 이렇게 또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좀 제가 나해석 학회 회장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해석 연구라든가 등등 이런 쪽. 그래서 수원은 수원 출신 인물들, 그 다음에 3.1운동 이런 때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의병 연구는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병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3.1운동의 토대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수원이 뭐 자랑하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도 수원 지역 의병이 중요한데, 그러나 어느 지자체라든가 어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수원 지역의 의병에 대해서는 이 지자체, 수원이라든가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화성도 화성 3.1운동 기념관 만들었어요. 독립운동 기념관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의병 전시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원 박물관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3.1운동만 있어요. 그리고 3.1운동의 스타, 기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한 사람 정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전시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쪽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운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이제 그 수원읍, 그래서 이제 여기 방화수리정이라고 있거든요. 그 용연 있고, 그쪽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처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 김향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또 신풍로 앞에 그쪽에서 있었다. 뭐 이런 쪽이 이제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는 수원은 그렇고, 그리고 3.1운동이 진짜 성지라고 할 곳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원시보다는 화성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산면은 이제 저 바닷가 쪽에 송산 서신 쪽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정하고 장안, 그 다음에 이제 제암리 쪽은 이제 향남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암리 향남읍.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이제 수원 화성, 그 다음에 이제 인물로서는 3.1운동의 중심이 된 그러한 인물이었던 기생 김양화가 특별히 강조가 됐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생 김양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원 지역의 3.1운동의 스타는 누구냐면은 김세환입니다. 이분은 지금 서울하고 연계돼서 수원 지역이라든가 또는 충남 지역까지도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세환 지사입니다. 김세환 지사는요, 사망한 지가 1945년 안타깝게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김세환이라는 사람은 3.1운동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의 신간의 또 위원장도 했고요. 또 수원의 체육회를 체험으로 만들어서 회장한 사람입니다. 수원 체육회 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그러니까 45년이니까 올해 2025년이죠. 그러니까 계기세 돌아가신 80주년인가요? 그렇게 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근데 김세환 지사에 대해서 올해 각별하게 그리고 이분은 수원만의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수원, 그리고 민족대표의 33인은 아니지만 그 민족대표의 한 사람이라고 낄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김세환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원에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특히 3.1학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한 그러한 학교 교육자로서도 또 많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 신풍학교 출신이면서 서울에서 숙명여고하고 경기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수원의 유관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성경입니다. 옥사할 뻔하다가 죽을 뻔하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잡고 있어요. 수원의 유관순이야, 이성경 등등 이런 인물들, 많은 그러한 3.1운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돼 있지만 사실은 특정 인물 중심으로 돼 있어서 조금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919년 3.1운동, 그런데 1920년 연구도 수원에서는 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간의 수원 지부에 대한 거. 지금 현재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게 있어요. 광복회 보훈부,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3자가 제가 선정위원이에요. 2월 달을 신간회 창립이거든요. 그래서 신간회. 근데 지금 2월 달입니다. 근데 수원에도 신간회가 만들어져요. 그 지부장이 누구냐면은 초대 위원장은 김세환입니다. 그래서 신간회 좌우합작이라든가 통합운동이니까 신간회에 대한 연구도 수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또는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 청년동맹. 이건 수원뿐만 아니라 오산이라든가 특히 오산 사람들이 수원 와서 많이 해요.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작가로서 널리 알려진 박승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수원 청년동맹 쪽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수원에서도 비밀결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구국민단이라는 단체는 아까 이성경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러한 단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원에는 지금 현재는 이사 갔지만 서둔동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고등농림학교가 있었죠. 그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밀결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개척사라든가 등등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한글날 한글 연구에도 이제 수원 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 인물 연구로는요, 이 박선태라든가 차인재 20년대 쪽에는 이제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로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 좀 웃긴다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는, 이 차인재라는 인물은 이제 이화여고를 나왔어요. 수원 사람이에요. 이화여고를 나왔어. 그리고 이제 수원의 3.1 여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구국민단 비밀결사를 했어요. 근데 일본한테 체포될까봐 꼭 같아서 사진 신부 있죠. 그래서 하와이로 시집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사진 신부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 가서도 굉장히 대한애국 여자 부인회라든가 등등 굉장히 독립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찾고 싶었어요. 근데 차인재라는 이름이 1920년 그때 이후에 안 나타나요. 전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남편이 임치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흥도 사람이에요.
예, 영흥도가 여러분 시흥에서 맞으면 지금 배로 다 이게 배가 아니라 이제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흥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남편성을 따라서 이민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의 이 신문기사에 이민재라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남편하고 같이 묘비가 있는데 임치호 이민재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성을 따라가는 거야. 결혼하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이름으로 찾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인재라는 인물이 발굴이 됐어요. 잘난 척하면 제가 발굴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상설 전시관이 있어요. 세계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여성들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활동한 뭐 대한민국의 뭐 항일 영웅들 이런 지도가 있어요. 큰 지도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상설 전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거기에 도산안창호 옆에 바로 차인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스타급이 차인재인데 이름을 이민재라고 해가지고 몰라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고 특히 이제 수호는 그동안 연구는 이 나해석 쪽에 많은 포인트가 가 있었다. 그리고 이 나해석도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나해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생존해 계신 유동준 선생님께서 또 굉장히 또 노력을 해서 나해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수원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나해석 학회를 일정 기간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해석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나해석 학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의 지원이 끊어지자마자 나해석 학회는 몰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리고 나해석 학회의 시 지원이 없은 이후에 최초의 회장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의 무능력으로 또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유동준 회장 같은 경우는 사비로 굉장히 그 나해석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나해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해석 거리도 있고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원 시민들 자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관심을 갖는 것은 임면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이 임면수 지사 탄생 150주년 해서 이제 그 수원 시민단체에서 또 시에서도 조금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진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쪽에서는 이제 오래된 학교가 신풍초등학교거든요. 지금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법원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서 3일학교로는 그 사립학교로는 3일학교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런 학교 연구들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학교로서는 수원 고등농림학교 그리고 이제 다 이 그 좀 오래된 학교들이 100년을 넘었거든요. 신풍초등학교는 수원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6년제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당시 초등학교는요 2년제 간이학교, 그 다음에 4년제, 그 다음에는 이제 6년제가 있는데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6년제를 졸업해야 됩니다. 근데 수원에는 있는 유일한 6년제 학교는 바로 신풍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다 100년이 됐어요. 그리고 매산초등학교도 한 100년 됐는데 매산초등학교는 일본 학생들이 다니던 그런 학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사 정리들도 수원에서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수원 시사편찬위원회 또는 수원 문화원 등등 해서 3.1운동과 뭐 학교라든가 등등 이런 쪽으로 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수원 지역과 관련해서 저는요 사실은 이제 그 국내는 제가 경기도 쪽을 주로 연구했고요. 해외는 만주 러시아,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이쪽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요새 논문 준비는 멕시코, 쿠바 이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제가 이제 수원대학에 한 38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수원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박사를 만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와서
수원에서 어떤 그 좀 경기도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용인 쪽에서 한 2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인 쪽의 향토문화연구회 쪽에도 오래 관여를 했고, 또 이제 그 수원, 화성, 또 최근에는 이제 평택, 이런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죠. 뭐 이쪽을 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만주나 러시아 쪽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원 사람들, 또 경기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한 거. 근데 그거는 저만이 할 수 있잖아요. 지역에 향토사 하는 사람은 지역만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한 거는 제가 이제 최고의 지역도 알고 해외도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 그래서 아까 임면수 같은 경우도, 임면수는요, 수원 사람이에요. 수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수원 3.1학교라든가 지금 현재 그 매양정보 중고등학교라든가 뭐 이쪽에 재단이사장이라든가 교장 이런 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임면수라는 사람은 만주에 가서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신흥무관학교 원래 논문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임면수라는 사람이 수원에서만 활동한 사람을 만주에서도 활동했던 사람. 최근에 보니까 임면수가 멕시코로 우리 수원 사람들이 가는 데 대리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을 맞이해서 멕시코와 쿠바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수원 사람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쓴 책은요, 경기지역 3.1 독립운동사, 또는 근대민족운동의 재발견, 사진으로 보는 근대 수원교육, 화성교육, 뭐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쪽 지역에 대한 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 3.1 독립운동사 또는 사진으로 보는 근대 화성의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예전에 쭉 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좀 3.1운동 외에 다양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도 정주하고 화성만 연구해요. 근데 정주하고 화성만 연구해가지고는 정조시대하고 화성을 올바로 밝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지역의 의병을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선 후기라든가 그 3.1운동하고 정조대를 뛰어넘는 그 중간시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병을 연구하려면은 주로 의병은 유림들이 많이 하잖아요. 유학자들이. 근데 연구 하나도 없어요. 또 의병의 민중성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동학을 연구해야 되는데 수원 쪽에 동학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조선 후기라든가 구한말이라든가 이 의병이 있던 시절에 사회경제적인 토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지역에 관심이 있는 거,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사실상 토대가 되는 연구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변화라든가 새로운 관점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 무명의병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좀 제한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원 지역의 연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운동 연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수원 지역 의병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연구가 지자체라든가 박물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 의병, 경기 의병 나아가서는 밝히는 작업이 수원의 어떤 시대성과 역동성과 연결성을 연구해 주는데 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도 의병 같은 경우는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병 연구는 대체적으로 이제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단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세대들은 1960년대, 70년대, 물론 일제시대 때에도 의병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관 박은식 선생 또는 개봉우 이런 사람들이 간단하게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의병이 연구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그 이후에 민족정신의 어떤 선양, 이순신 선양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가. 마찬가지로 의병도 선양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뭐 이런 거, 민족 정신, 이거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아버님 세대 쪽에서, 예컨대 이제 최익현, 있지 않습니까? 면함 최익현, 후손, 최창규 씨라고 독립기념관 관장도 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의병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의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의병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가, 한때는 계몽운동을 높이 평가했다가, 요 사이는 다시 의병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의병은 전근대적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가 너무 고루하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조국의 근대화, 그러면서 개화파,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개화파 가운데 나중에 친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의병 정신이라든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또 의병에 옛날에는 유림이라든가 뭐 고루한 사람들이 한 거로 돼 있었는데, 아니다! 평민의병장, 홍범도라든가,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시 신돌석이라든가, 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병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1세대에는 이제 조동걸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했고요. 2세대가 이제 저희 또래들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 출신들 또는 그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의병을 합니다. 홍순건 선생은 부산 동아대학 교수였는데 아마 고향이 호남 쪽인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호남 의병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학교 출신인 김상기 교수가 이제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하지만 충청도 쪽에 충남대학이 있다 보니까 충남대학 출신입니다. 그 다음 홍영기 선생은 서강대학 출신인데 원래 전남대 출신인데, 홍영기 선생 같은 교수 같은 경우도 주로 호남 의병을 했고, 박민영 선생은 이제 경남 진주 사람인데 의외로 연해주 의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의암 유인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이죠.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연해주 쪽으로 이제 박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학교 출신인 영남대학 출신인 권대웅 선생이 이제 경북 쪽의 의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제 경기도 지역은 한양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김순덕 선생.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의병을 보면 의병의 민중성이라든가 투쟁성을 주로 강조했어요.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의병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연세대학에서 정년퇴직한 오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의병은 사실은 일정 기간은 고종이 명령을 내려서 고종이 밀지를 통해서 의병이 일어난 거지 민중들이 자발성으로 일어난 거 아니다. 좀 색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 성과가 의병은 민중성을 1980년대 이후에 민중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민중성만 강조했는데 사실은 위로부터의 고종으로부터의 그것도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 퇴직하신 이태진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그래서 고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라고 하는 이제 저희 제자뻘은 이제 심철기 선생이라든가 교수라든가 김원주 교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의병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구자가 대폭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병 연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한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북한 의병은 거의 연구가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순덕 씨가 여자분입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뭐 건강이 좀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가 이제 결혼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지속적인 연구는 없지만, 굉장히 김순덕 교수가 개척적으로 큰 역할을 하셨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의병에 대한 연구는요, 우리 측 자료와 일본 측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측 자료는 문집이라든가 또는 통문은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연락해서 보는 그런 거죠. 또 경문, 이런 것들이 우리 측 자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수원 지역은 문집이나 통문이나 경문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의 의병 같은 경우 경기도를 총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가평이라든가 등등 이런 지역에는 유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문집도. 그러나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림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집이 있을 텐데 경문이라든가 통문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의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측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의 기존 연구들은 이런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어서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의병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이라든가 통감부 문서, 일본 애들은 우리의 의병을 폭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도 토벌지, 그 다음에 진중일지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발견된 그런 자료들인데, 토지박물관에 있습니다. 일본군 부대가 자기네의 그 부대의 그런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상세히 적어 놓은 거. 이게 진중일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병 판결문. 이건 판결문은 여러분이 바로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도 좀 날렸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또 독립기념관,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공원전자사료관 이런 쪽을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진중일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진중일지를 전체적으로 충청도의 어디 박물관인가요? 거기서 번역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료가 발굴. 그러니까 이제 그 김상기 교수가 충남대학에 있는 예전에 해제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서 아마 번역이 나온다고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가 풍부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측 자료가 특별히 있어야 우리의 논리, 우리 의병의 논리, 주의 주장, 이것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본 측 자료를 보면 결국은 판결문 같은 경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요새도 많이 보시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병은 김순덕 씨가 개척적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이 경기 지방 의병 연구 1904년부터 1911년 한양대학에서 2003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25년이죠. 20년 전 연구로 일단 개척적인 연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철기 선생,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김원주 선생이 조금 더 의병 연구 이런 거를 떠나서 조금 더 방법론을 다양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 의병과 관련해서 일본군의 전투와 마을의 대응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양평 지역 의병과 관련해서 기수 문제, 의병들의 기수 문제. 그러니까 의병 투쟁만이 아니라 의병들이 일제 탄압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죠? 불가피하게. 그리고 기술한 다음에 또 의병 투쟁해요. 예? 훈련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금 현재는 경기도 지역의 의병이 기초적인 단계를 지나서 제3세대, 이쪽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되고 입체화되고 있다. 그런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병이 있는데 제가 특별하게 주목하고 싶은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의병 현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 의병이 특별하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10년 9월 달에 의병 현황에 대한 그 표시도입니다. 이 지도가, 이 점점이 빨간 점들이 있는 거 있죠? 이게 의병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계를 보니까 1910년 9월이면은 1910년 8월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직후에 그 경기도 의병이 전국에서 3위예요. 3위인데 1위와 2위는 평안도하고 황해도예요. 그러면 경기도가 3위인데 그러면 경기 이남, 그쵸? 남한 쪽, 남쪽 지역에서는 의병이 제일 활발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1910년 8월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1위인데 경기 의병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도를 꼭 앞으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경기의병, 무명의병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 저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고 또 연구를 하실 건데 이 군산박물관에 있어요. 이 지도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3.1운동 같은 경우도요. 3.1운동 분포도가 있어요. 지역별. 그러니까 어디가 얼만큼 크기로 의병을 했는가가 하나의 지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첩보본부에서 작성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다 돼요. 이거는 의병에 대해서 그런 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군산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도를 좀 더 깨끗한 지도를 본다면 경기도 지역의 의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깨끗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의 공식적인 문서에 1910년 8월 이후에 9월달 현황인데 경기도, 우리 남쪽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의병 활동이 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기의병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원 지역 의병인데 한신대학에 있는 서경일 교수가 1995년에 한말 의병전쟁과 수원지방이라는 한신대학교 논문집에 95년도에 실은 게 유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그러고는 없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이 서경일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교수님인데 저한테 은사벌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저랑 같이 만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적으로 연구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자료가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재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수원지역 의병이 제대로 자료가 안 나오는데 그거를 연구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 지역의 의병장으로서 서경일 선생님의 그러한 어떤 논문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서 수원 박물관에서 유일하게 주목한 인물은 안춘경이라는 인물만 수원 박물관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춘경은 지금 독립유공자로 다른 사유 때문에 포상이 돼 있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의병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투옥된 이후에 석방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해서 지금 포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병이 있는데 서경일 선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박물관에서 단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원 쪽에서도 주목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원 지역의 의병으로서 체포돼서 판결문이 존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도 화성시에 디지털 그거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사전. 거기에도 이 세 사람밖에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지자체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기도 쪽에서 선구적으로 개척적으로 이쪽에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의병장들, 그래서 포상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니까 의병 일람표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경기도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의병 일람표, 인물, 나이, 출신 지역, 활동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의병 일람표가 있는 거로 봐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도 자료 발굴할 때 의병 일람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원 지역의 의병은 원래는 이제 을사의병 또는 이제 그 전에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1905년, 그 다음에 정미의병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역과 수원 지역은 이제 정미의병이 중심으로 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앞에 쪽에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역별 특성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지역은 해안가 쪽에서,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은 용인, 안성, 성남, 평택 등 인접 지역, 남한산성 및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쪽에서 주로 의병 활동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도 세력의 특징은 보통은 이제 의병을 이야기할 때 을미의병은 유생층,
을사하고 정미의병은 점차적으로 일반 농민층으로 변화 발전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다만 1907년 을미의병,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또 군인하고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수원 진위대 강화분견대라든가 등등 또는 원주 쪽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일반적인 저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영흥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지역의 의병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다만 의병 연구만 하지 말고, 수원 지역 의병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 애들이 장난쳐가지고요, 의병을 막기 위한 자위단 같은 것도 조직합니다. 이런 쪽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통감부 및 일본군의 의병 탄압, 의병들의 무기라든가 군량 조달, 이런 쪽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병과 관련해서는 의병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보다 입체적으로, 특히 이제 군량이 있어야지 먹고 저거 해야만 투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기, 경기의병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또 경기의병과 호남의병 이런 쪽은 또 무기 체계가 어떻게 다른가라든가 등등, 그쵸? 뭐 이런 쪽. 이거 경기 쪽은 이제 해안가라든가 이쪽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로 산, 뭐 이런 쪽으로 된다. 근데 경기도 쪽은 이제 그 해안의병이 있었다는 게 특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수원의병의 구체적인 모습, 현재 파악되는 자료, 제가 이제 자료는 다 좀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걸로 어떻게 좀 엮어야 될까? 뭐 이런 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을미의병 1895년에 있었던 을미의병은요, 의병장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을미의병,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성하고 시해, 그 다음에 을미의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895년에. 그런데 이쪽 지역의 수원 쪽의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병장이 등장한다면은 유림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원 쪽 유림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기의병. 1904년부터 1904년이 이제 그 러일 전쟁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고 1905년에 을사늑역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중기의병으로 수원 출신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선달 최화실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또 죽산에서 일어난 박성렬 의병의 중군장 뭐 이런 정도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수원 쪽의 의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907년 군대 해산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우리는 후기 의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907년 7월 20일 날 이천과 안성 지역에서 의병 봉기가 입자 기록에 따르면 7월 말 수원에서 통문이 배포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통문은 이제 이렇게 확 의병하자라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연락문이라든가 통지문 보낸 게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록이. 그런데 그 구체적인 통문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 박물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그 원주에 있는 역사박물관에는 의병 경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해, 여릅문,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이 경문이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좀 민중을 자꾸 강조하고 농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민들이 이런 거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몰락 양반이나 글을 조금 읽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투쟁의 주체가 되지 않았겠나. 근데 수원 지역의 의병이 그 경문은 분명히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경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도 이러한 그 시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민간을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박물관에는 수원 지역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원박물관이라든가 화성 독립기념관이 어디에도 의병은 아무 전시가 없다고. 예.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1907년에 8월 1일에 군대가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해상 군인이 의병투쟁에 참여했다. 그러한 사례들은 수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컨대 이제 해상군의 홍원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고, 이 사람은 나중에 제암리 쪽에 살다가 3.1운동 그때 제암리에서 희생된 것으로 돼서, 이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의병에서 3.1운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자료가 제한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수원 쪽의 3.1운동과 관련해서는 화성도 그렇고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지금 이야기되는 거는 그냥 카더라 통신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원주 진위대 출신의 해상군인이 또 그 수원 쪽에서 또 활동한 김재선이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군인이 또 원주, 서울 또는 강화, 이게 이제 수원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군인들이, 해상 군인들이 투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김재선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김재선 판결문. 그렇죠? 시대의 퇴역병으로 이런 기록이 있고, 수원의 산성사에서 지세고 뭐 등등 수원과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저기 병점 아시죠? 병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떡정거리죠. 떡정거리예요. 떡정거리인데, 그 병점 쪽에 있는 또 수원 의병들이 또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오산역이라든가 진이역을 차례로 또 습격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병점역입니다. 병점역 옛날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사실은 병점을 좀 연구했거든요. 살짝 잘난 척 하려고 썼습니다. 박한 교수님과 함께하는 병점 역사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도 좀 병점도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어서, 또 이게 병점역 근처에서 이제 전시회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산역이고 여기 진이역이거든요. 여기 병점이잖아요.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산과 또 이쪽 그 진이 쪽, 진이가 지금 이제 평택이죠. 그렇죠? 그쪽을 이제 공격했다라는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 의병들이 영흥도라든가 대부도 이쪽에서 이제 활동한 그런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일부러 영흥도를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오늘 강의 때문에 영흥도 가서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덕분에 해피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수원 의병의 해안 근거지로서는 영흥도라든가 뭐 대부도 이런 쪽도 있지만, 이 지금 현재 우정읍이 될 거예요. 예? 우정읍 쪽에 고음포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뭐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을 해가지고 고음포의 옛 모습을 볼 수 없는데, 고음포라는 게 포자니까 포구죠. 이쪽이 또 의병의 또 그 근거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고음포거든요. 그리고 이 멀리 이렇게 좀 산 같은 거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당진입니다. 고음포에서, 인천에서 배 타고 마산포로 해서 이렇게 하면요, 고음포로 해가지고 어디로 당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당시에도, 수원 쪽에 3.1운동 당시에도 3.1운동 하다가 안 되면 다 도망갑니다. 저쪽으로. 고음포, 당진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수원 쪽은요, 수원군, 그 시절에는 충청도 당진, 충청남도하고 이 경기도 의병, 수원군 의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빤히 보입니다. 당진의 그 제철소가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여기 가서 뭐 조개구이도 먹고 뭐 해서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그 발전돼 있어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남양 쪽에도 의병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양 음덕리라고 하는데, 원래 그 남양이라는 데가 원래 음덕입니다. 옛날 지명이. 그래서 이쪽에서도 의병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신면. 지금 현재 송산면 옆에가 서신면이고, 제부도라는 섬 잘 아시죠? 거기가 서신면입니다. 거기도 또 의병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 해안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란하고 팔탄. 그래서 이쪽에 아까 그 해창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이쪽에서 수원 수비대하고 교전했습니다. 근데 바란시장 쪽, 바란 옆에가 바로 제암리예요. 그런데 일본군 제47년대 저거하고 의병 60여 명이 전투를 벌입니다. 의병 55명. 그쵸?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데, 이 바란은
70년대 사진인데 이게 갯벌이잖아요. 바로 이쪽에 해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이라는 데가 지금 신도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바닷가입니다. 원래는 바닷가. 네, 그리고 경향신문 1908년 1월 30일자 보도에 보면 일병과 의병이 접전.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원, 화성 이쪽 의병이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까 그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에는 삼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정이에요. 거기 삼계 중고등학교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산이 쌍봉이 있어요. 거기 뭐 수원 쪽에 삼일운동가 관련 유명한 곳인데 그쪽에서도 또 의병들이 이렇게 또 활동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헬기 타고 찍은 겁니다. 옛날에 저거 없을 때, 드론 없을 때. 예,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죠. 예, 이게 쌍봉입니다. 이게 여기가 3개 지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원 지역에서 사실은 사방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의병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고, 또 수원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서는 이 홍일초라는 인물,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 홍일초, 그렇죠? 예, 폭도 괴수 홍일초, 그렇죠? 홍일초. 또는 안춘경이라는 인물, 예, 정주원 부대, 이 정주원 부대는 용인에서 활동합니다. 예, 또는 충남에서도 활동하고 굉장히 이제 종횡무진하시는 분인데 이 정주원 부대 선봉장으로 활동한 인물이 안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또 체포 기사가 있습니다. 수계 안춘경은 늘 체포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즉 수원 쪽에 이러한 의병 활동도 구체적으로 많이 있고 또 의병전과 관련해서도 산발적으로 기록들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본 측 기록이라든가 재판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아까 95년도에 한 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연구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솔직히 좀 힘들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좀 제대로 정리가 된 걸까라고 이렇게 좀 걱정도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경기 무명우병을 이제 또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경기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저보다 더 심도 있고 깊게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가 대체적으로 사실 팩트 자체보다도 주로 이제 연구사적 정리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점은 한 10분 정도, 지금 4시 10분이거든요. 4시 20분까지 쉬시고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